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이고요. 이제 2021년이 하루 남았네요. 참 올해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시원섭섭합니다. 그래도 저는 올해 여러분을 뵙게 돼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게 아주 커다란 센세이션이다. 제 인생에서는 커다란 사건이에요. 이제 제가 오늘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기업이 ESG 관련 뉴스를 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는요, 효성 첨단 소재예요. 아마 효성 첨단 소재는 제 뉴스 브리핑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. 효성화학은 등장하져 있어요. 그리고 효성그룹의 효성 TNC도 몇 번 등장을 했는데, 이 효성그룹의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ESG 경영과 관련시켜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좀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가 없었는데, 이번에 뉴스가 새롭게 나왔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가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에서 상위 3%에 드는 골드 메달을 받았다. 그러니까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뉴스가 나왔어요. 특히 이 골드 등급 중에서도 이 가장 높은 점수인 총 72점을 받아서 더 해외 통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는 그 참여한 모든 회사들 가운데 상위 3% 이내에 들어가는 점수라고 해요.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속한 섬유 산업 중에서는 상위 1%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효성 첨단 소재는 그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정말 이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에다가 ESG의 경영에서도 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코바디스라는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이 1등급을 받았다. 골드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합니다. 이 에코바디스는요, 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그 ESG 평가기관으로서는 이제 전 세계에 160여 개국에 200여 개 산업에 걸쳐서 약 7만 5천 개 이상의 기업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환경 문제,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, 그다음에 노동 문제, 인권 문제, 또 뭐 윤리적인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, 지배구조 문제, 공정거래 문제, 뭐 공급자 관리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 4개 항목에 걸쳐서 상당히 그 아주 세부적인 차원에까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나 뭐 중국, 뭐 룩셈부르크, 뭐 루마니아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업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들이 이번에 이 평가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 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. 이게 국내 공장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 전체를 다 평가한 결과라고 해요. 네. 자, 두 번째 뉴스는요, 롯데케미칼이에요. 이 롯데케미칼이 프로젝트 루프라는 소셜벤처 1기를 출범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소셜벤처는 앞으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는, 또 재활용 소재를 이제 사업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이 프로젝트 루프를 출범을 시켰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이 프로젝트 루프 소셜벤처 1기는 어떠한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느냐? 이 재활용 소재의 범위를 그러니까 페트 이외에 폴리에틸렌, 그리고 폴리프로필렌, 그리고 고부가 합성 수지 등 이제 플라스틱 전반으로 그것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뭘 확대하느냐? 재활용 소재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데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
폴리에틸렌, 폴리프로필렌, 고부가 합성 수지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이제 소셜 벤처 일기와 함께 이제 이걸 출범시키면서 그러한 좀 연구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. 이 자원 선순환, 이 지금 페트, 뭐 PE, PP, 뭐 ABS 이런 것들이 다 석유화학 기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플라스틱, 다양한 플라스틱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 선순환을 시켜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스타트업, 중소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파트너로 이제 다 이제 이 모집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그 환경과 이 자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셜 벤처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총 5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 임팩트 스퀘어와 함께 이제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코디네이션을 담당을 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루프, 이 루프가 LOOP가 이게 고리를 말하거든요. 영어로. 이 고리, 그러니까 순환을 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참여 기업들과 함께 이제 자원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이 사이클, 이 플라스틱,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순환시켜서 새로운 원료로 만들어낼 수 있지?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,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좀 더 이제 강화시켜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 뉴스는요. 롯데 정밀화학이에요. 네. 오늘 좀 롯데그룹의 좀 계열사들이 많이 나오네요. 롯데 정밀화학도 제 뉴스 브리핑에서는 처음입니다. 네. 롯데 정밀화학이 현대중공업 그룹과 함께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을 이제 하기로 그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15일 날 나온 뉴스예요. 여기 이게 표가 있죠.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가 있죠. 이 표를 보시면은 이 그린 암모니아를 해상에서 운송하는 그 시스템 또는 이 벙커링 컨소시엄 이런 것들을 맺어가지고 현대중공업 이제 산하에 한국조선해양이 있죠.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과 이 이제 포스코와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HMM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린 암모니아를 추진선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.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해상 운송을 어떻게 이제 같이 이거를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컨소를 맺어서 같이 할 것인가.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역할을 이제 개념화 시켰고, 그것을 이제 이번에 한국성급, 여기가 KR이라고 있잖아요. 이 KR이 이제 한국성급이에요. 여기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. 이제 한국성급이 이번에 롯데정밀화학, 또 이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,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이제 각각을 이제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15일 날 한국성급으로부터 그린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그리고 벙커링선 2종에 대한 기본 승인, 그게 이제 AIP라고 한답니다. 그것을 이제 인증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승인 AIP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신규 선박의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성, 그다음에 기술성 등에 대한 이제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가 이제 어떤 선사에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래요.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 선박의 기본 도면이 나와야 하잖아요. 해외의 선사들에게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라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이 암모니아 추진선의 이제 기본 설계, 그 설계 과정에서 이제 미리 이제 한국 성급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통해서 이 선박을 건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적합성, 인증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나 보더라고요.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
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술 표준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사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것을 이제 한국성급 KR이 이것을 인증을 해주는 그러한 절차라고 합니다. 이 롯데정밀화학을 주관사로 해가지고 한국조선해약, 한국성급, 그 다음에 롯데글로벌로지스, 그러니까 물류죠. 그 다음에 HMM, 그리고 포스코 등 이 총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참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린 암모니아 해상 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을 발족을 해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성과라고 합니다. 이들 선박은 이제 앞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그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린 암모니아를 이 선박 운송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해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렇죠. 왜냐하면 석유를 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린 암모니아로 이제 연료를 삼아서 가니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친환경 선박이죠.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앞으로 이런 이제 이번에 이 선박을 암모니아 운반과 벙커링 사업에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뭔가 이 그림이 6개 회사가 컨소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 그린 암모니아 이 운송과 관련된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을 같이 지금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그런데 이제 롯데정밀화학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. 롯데정밀화학이 아무래도 이제 화학 베이스다 보니까 이 지금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가 대체육 시장이 있거든요. 제 영상 중에 이 식물성 고기, 비건육 또는 대체육이라는 그러한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. 그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지금 대체육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지금 총괄적으로 거기에 담아 있거든요.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롯데정밀화학이 대체육 시장까지도 지금 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요.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나온 그 키움증권 그 보고서를 보면요. 이 2026년 이 대체육 관련해서 이 롯데정밀화학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인가? 전 세계적으로 이 육류 소비를 자제하고, 그러니까 이제 가축 기반의 이러한 그 이제 정말 이 육류 있죠. 고기, 이 축산에서 나오는 그 동물성 고기. 그 고기를 이제 지양하고 이제 많이 먹지 않고 식물성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또는 식물성 고기를 선호하는 그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비건육이라고 하고 비건 고기라고도 하고 식물성 고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체육 시장이라고 합니다. 이 대체육 시장, 그러니까 대체 고기 또는 이 동물성 고기를 대체하는 단백질 고기에 또는 단백질의 소비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거든요. 심지어 한화까지도. 이 한화가 음식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? 근데 한화까지도 지금 한화가 대체육 시장을 굉장히 이거 지금 돈 되겠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다니까요. 자, 그런데 이 롯데정밀화학에서 생산하는 애니코트라는 이 한마디로 첨가제가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게 이 대체육 시장과 의약용 코팅제에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대체 단백질의 소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2030년에는 약 6,500만 톤으로 연평균 17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가져올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올 상반기에 이 롯데정밀화학에서 생산한 애니코트가 이 대체육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첨가제로서 지금 작용을 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. 그러한 성장을 예측하면서 롯데정밀화학이 올 상반기에 이 1.9톤의 애니코트 증설을 완료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한 거죠.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
또는 의약품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서 기존에 증설한 거 빼고 지금 더 증설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2,000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미리미리 지금 대체육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를 내다보고서 여기에 이제 이 첨가제로 사용되는 애니코트의 그 공장 설비를 지금 미리미리 증설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그 키움증권의 이동욱 연구원이 이제 이 애니코트를 우리가 좀 보자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 3분기 롯데정밀화학의 영업이익이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%가 늘었으면 상당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애니코트와 관련된 또 내년 상반기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제 더 뭐라 하죠? 이익이 증가하겠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롯데정밀화학도 앞으로 이 대체육 시장과 의약품 시장에서의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래서 ESG 경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대체육 시장이 크게 커지는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롯데정밀화학도 이 대체육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첨가제를 더 많이 생산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또 이제 내일은 제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내일 만약에 못하면 1월 1일 날 제가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